누군지도 모르면서 계속 면회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? 그건 뭐 찾아올 사람도 없고 살면서 누가 내 좋은 일로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갖고.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? 정말 범인 아닌데. 형사님 기억력 좋네.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왔어요. 미안하네. 듣고 싶습니다.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. 그게 왜 궁금한데요? 말 안 할 겁니까?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? 영치금 필요 없어요. 뭐 우리끼리 눈빛만 딱 보면 알거든. 그 감이라는 게 형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금마옷 싹 뺏겼다면서요. 홧김에 지겠다면서요. 어이, 홧김에 지긴 놈이 뭐 한다고 옷을 뺏깁니까? 애인이라며요. 옷 싹 뺏기고 그런 거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. 이 얘기입니다. 그 습성이라는 말 아시죠? 습성. 개벌은 나 못 준다 아닙니까? 이미 막 몸에 밴게 막 이 나오는 길 아니라.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? 그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습성이라는 거 그거는 기어코 기 나오고야 만다. 이런 말입니다. 분명히 옷을 벗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그 짓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 금마가 진짜 범인일 거다. 찾다 보니 전과가 있는 놈들이면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죄가 안 돼요. 아니 그거 몇 푼 넣어주려고 투질라고 해. 형사님 공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궁금하면 계속 사용료 지불하는 게 그게 상도지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답니까? 너 기어코 양용철이 그 새끼를 면회도 모자라서 영치금까지 넣어줬다며? 까불지 마. 가보는 거 아닌데. 내 보이소. 내 공짜로 막물라다 막 이래 된 거 아닙니까? 적당히 해. 아니 지는 뭐 형사님 그 질문에 대답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? 예? 내니까 뭐 이래 얘기해 주지. 딴 새끼들은 아이고야 진짜 절대 안 해줍니다. 지들 거 다 포록나는데 그 돌았는 것 같다. 아 참 알았어요 알았어. 아니 내 곳에 정이 들어빛나 이거 와 이러노 이거. 아니 뭐 자꾸 이런 데서 보니까 마음이 둥글둥글. 그거 되게 무섭네. 마지막 경고야. 선 넘지 마. 사람 진심을 이래 몰라주고 말이지.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. 그 한 번 맛본 놈들은 절대 그거 못 걷습니다. 금방 못 잡으면 또 일납니다. 아까 그 집을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적어.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. 적기나 해. 대답은 묻는 말에만 하고. 지금 네가 한 짓 심각한 범죄야. 가위로 문을 닫아 현장에서 걸렸는데 그게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었어. 그냥 가위였는데요. 가위도 충분히 살인 흉기가 될 수 있어. 찌를 수 있으니까. 가위로 사람을 어떻게 찔러요? 끔찍하게. 끔찍해? 네. 뭐가 끔찍해? 찌르는 게 끔찍한 거야?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게 끔찍한 거야? 당연히 둘 다죠. 그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돼? 이번이 처음이죠, 당연히. 너 담도 탈 줄 알지? 요즘 터는 애들 보니까 삼층도 거뜬하던데? 젊어서 그런가? 기운들도 좋아. 배관 타면 쉬워요. 배관도 탈 줄 알아? 예전에 탄 집은 몇 층이었는데? 처음 아닌 거 알아. 아무리 좀도둑이라도 뒤늦게 밝혀지면 죄값이 더 무거워져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때 털어놔. 그게 널 위해서 좋아. 1층이었어요. 2층은? 어떤 집이었는지 기억나? 솔직하게 저거에 정상 참작이 돼. 그냥 평범한 주택이었어요. 거긴 사람이 없었나 보네, 안 걸린 거 보니까. 네, 사람 있는지도 안 털죠. 만약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으면? 그러면 그냥 나오거나
숨어 있거나.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 오늘 말곤? 네. 잃어버린 게 아니던데요. 그 전봇대 뒤에 껴놨더라고요. 이거 비싼 거지? 네? 이 메이커. 네, 뭐 꽤 할걸요 이거. 이거야? 여기 거 맞지? 비싼 건데 간수 잘해야지. 감사합니다. 모자 좋아하는 거네. 네. 턴 집마다 번호 매겨서 새로 써. 지금 적은 건 1번, 그 아래로 적은 건 2번. 그럼 비싼 모자 많겠네? 하나밖에 없어요. 이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.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용돈이 빠듯하겠다. 그런 모자 또 사려면. 용돈 안 받는데요. 제가 번 돈으로 사요. 알바 같은 거 하나 보지? 네. 알바를 하는데도 도둑질을 했어? 용돈이 부족하구나. 심심해서요. 심심해서? 네. 그냥 재미삼아서 몇 번 해봤어요. 그 사춘기 때 남의 거 한 번씩 훔치고 그러잖아요. 안 해보셨어요? 저 진짜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할게요. 집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? 그건 안 돼. 아까 얘기했잖아. 살인미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. 아니 이게 무슨 살인미수예요. 그냥 돈이나 좀 훔치려고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정작 훔치지도 못했잖아요. 여기 이렇게 잡혀오는 바람에. 흉기 소지는 단순 도둑질이 아니라 특수철도에 속해. 징역 10년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란 얘기야. 그리고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. 그동안 얼마나 훔쳤는지, 훔친 물건이랑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돼. 그러니까 언제 어떤 집을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나 훔쳤는지, 그리고 뭘 훔쳤는지 꼼꼼하게 적어. 아니 솔직히 애들 삥 뜨는 거보단 이게 더 낫지 않아요? 빈집이나 터는 게? 그렇게 생각해? 동네에 그런 애들 천진데 걔네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.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? 적어 얼른. 니네 또래들은 주로 무슨 알바를 하니? 아씨 적으라는 거예요? 말라는 거예요? 저 그냥 묵비권 행사해도 돼요? 자꾸 질문하는 거 짜증나서요. 그래, 그건 네 자유인데 그게 너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. 차후에 모든 범행 사실이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. 배달도 하고. 동네 배달하는 애들 싹 다 불러다가 조사했는데 안 나오던데. 내가 부르는 번호 여기다 받아 적어봐. 2 22 23 233 대봉동 214번지에 2는 여자 혼자 사는 집. 2는 성인 여자, 3은 어린아이, 그리고 1은 성인 남자. 왜? 불안해? 뭐가요? 두 사람 알지? 몰라요. 우리한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있어.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말하냐고요. 그게 내일이면 네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. 무슨 왜 그랬어? 그 새끼가 하던 짓이었어요. 그 새끼? 아빠. 진짜 나온 거 맞아요? 내 짐은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. 무슨 거짓말? 내가 분명히 다 지웠는데
어떤 집에서 나온 거예요? 이 세상에 완전 범죄 같은 건 없어.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야.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범죄행동 분석관 송하영입니다. 범죄행동 분석팀장 구경수입니다. 뭐라는 거야?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연구하는 경찰입니다. 경찰이면 경찰이지 뭔 그렇게 설명이 복잡해. 6년 전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. 갑자기 찾아와서 6년 전 얘기를 듣겠다고? 아까 얘기했다시피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요. 말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데? 그런 건 없어요. 담배라도 넣어주던가.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. 그럼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제 와서 내가 또 그 얘기를 다시 하나? 어? 우린 그저 오답 노트를 작성하려는 겁니다. 부경 초등학교 재직 당시 말이죠. 다 알면서 뭘 듣겠다는 거예요? 기록은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장득호 씨의 생각이에요. 네, 그런 거는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. 경찰들이 만나자고 해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네. 교도관 여기 시마이. 6년 전 내연녀 이금주 씨를 23조각으로 토막냈죠. 다 아는 것도 아니네. 24. 아니 여긴 분명히 23조각으로. 팔 다리 쓱쓱 썰어서 둘둘 나누면 몇 개야? 9이잖아. 이거 산수들이 안 되는구만. 거기에 목 자르고 눈알 뽑고 코 자르고 귀 자르고 입술 위아래 가슴 두 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23조각 맞잖아요. 하나가 빠졌어. 혀를 잘랐습니까? 좀 말이 많아야지. 이전은 내가 분명히 뒤졌는데 계속 땡땡거려. 이전이 계속 땡땡거려. 내가 그걸 씹어버리니까 좀 살겠더라고. 씹었어요. 혀를. 왜? 죄책감 같은 건 없나요?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. 어차피 죽었는데 뭐 별 수 없잖아. 지나간 과거 붙들고 후회해봐야 뭐하나.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죠. 그거 알아요? 형사님 눈빛 되게 익숙해. 눈동자가 텅 비었어.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. 나 진지한데. 형사님도 여차하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한 끗 차이다. 그럼 죄책감과 살인을 동급으로 치면 안 되지. 그게 당신 같은 악마와 인간의 차이야. 엄청난 범죄 행위를 도덕성과 동급으로 여기는 끔찍한 발상. 진짜 끔찍한 게 뭔 줄 알아? 시체를 자르는 거. 근데 왜 잘랐어요? 아, 생각해봐. 그 큰 시체를 이구 어디다가 또 숨기고. 아이고. 쉽게 이동하기 위해 잘랐다. 단지 그런 이유라면 눈과 혀까지 건네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.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. 50점. 범행 도구를 직접 만든 이유는 뭡니까? 처음에는 칼을 들고 개로 실험을 좀 해봤는데 이 피만 철철 흘리고 그냥 안 죽고 막 뛰어가더라고. 그래서 쇠망치로 바꿨어요. 손잡이가 길면 쥐기도 불편하고 뭐 가방에도 안 들어가고 해서 짧은 걸로 만든 거고. 그 공개 수배 이후에 범행을 멈춘 이유는요? 범죄 심리 분석하신다면서 당연한 걸 물어보시네. 전국에 사진이 떴는데 일단 조심해야죠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우리도 구영춘 씨가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고 추측했어요. 침입 범죄를 저지르면서 거의 흔적을 안 남긴 것도 그렇고. 그럼요. 완전 범죄에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법이죠.
완전 범죄는 없어요. 나 못 잡았잖아. 잡았으니까 여기 있죠. 그건 내가 다 자백해서 그런 거고. 나같이 살인하는 인간 처음 봤죠.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? 그래서 두 분도 여기까지 나 찾아온 거 아니에요? 질문도 많이 하고? 당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. 딱히 당신이 궁금하진 않아요. 우리 집 가봤어요? 예. 그 화장실 들어가는 문턱 있죠. 거기가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선이랄까. 내가 결정하고 지배하는 삶과 죽음의 선. 그 선 넘어가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. 이명동 사건은 왜 자백했어요? 본인이 한 짓이 아닐 텐데.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나 같은 놈들 뻔하지 않나? 때리는 아버지의 기댈 사람 하나 없는 불우한 어린 시절. 아버지 때문이라는 건가요? 툭하면 술 마시고 망치 휘두르면서 가족들 위협하는 아버지랑 안 살아봤죠. 난 아버지 안 계세요. 태어나는 날 돌아가셨어요. 운이 좋네. 그런 아버지랑 사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낫지. 안 삐뚤어질 수가 없어. 그게 이유라고 생각해요? 범죄 심리 분석한다면서? 나 같은 어린 시절 보내면 연쇄살인범 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? 침입범죄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? 말했다시피 내 집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곳이라서 그래요. CCTV에 찍힌 이후로 잡힐까 봐 겁났던 게 아니고 나 20명 가까이 살인한 놈이야. 증거도 안 남고 시신 처리도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뭐하러 모험을 해?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야? 아니,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집이야말로 아무 방해 없이 죽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야. 부자들 불법으로 돈 벌고 여자들 몸간수 똑바로 안 하고 공무원 벌레처럼 사는 세상! 다 혼자야지! 내가 아니면 누가 그것들을 벌죠? 마치 본인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얘기 안 해? 본인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요? 뭐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인은 내 직업 같은 거지. 직업?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지. 그래서 너보다 힘없는 사람들,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랬어? 그게 얼마나 찌질한 짓인지 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, 구영춘. 뭐? 넌 그들을 벌할 자격이 없어. 그건 어떤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야. 설령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을 받아야지, 너한테서가 아니라.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합리화로 네 그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마. 아니지. 구영춘, 너는 그냥 찌질한 살인자일 뿐이야. 구영춘은 자기 행동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분노로 치환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놈일 뿐이다.